자, 오늘은 뭐 IT, 반도체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뭐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여러 가지 시장 집중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과 얘기를 좀 더 깊게 가야 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고 안 들고 왔어요? 네. 원래 우리 출연자가 원고 들고 와서 나한테 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원고가 없네. 3년 만에 처음 알았네. 원고가 없네. 자, 네, 오늘 네. 뭘 얘기? 일단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네네. 타이틀은 나갔어요. 그죠? 네네. 네. 하나마이크론에 네. 대해서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네. 자,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개요를 항상 먼저 네. 모르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오사. 반도체, 네네, 맞습니다.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요. 오사치라고 해서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전공정 웨이퍼를 공정을 하면 네. 이걸 받아와서 이제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기존에는 한미반도체하고 네. 뭐 약간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네네. 이렇게 세 분류로 뭐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격은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장비를 사는 회사죠. 그 사서 장비를. 이제 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고 음.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장비를 파는 회사고요. 장비를 파는 네네. 회사고.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주로 메모리 쪽만 했어요. 네. 하나마이크론이.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진출하려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국내 오사드 업체가 누구냐. 네. 네, 거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네네. 이게 하나마이크론 삼성향인가요? 둘 다 합니다. 원래는 삼성향으로만 하다가 재작년에 SK 하이닉스랑 대규모 턴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같이 계약하는 큰 이제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온양하고 천안팹을 비우고 있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그 구형 라인들을 비우고 있는데 그 설비들을 하나마이크론에 양도한다라는 그 이슈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할 만합니다. 오케이. 반도체 패키징 이 시장에서 중국이 지금 무섭게 또 다가오고 있다. 네네.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제 글로벌 오사치라고 하죠. 네. 그 세계 1등은 대만의 ASE라는 회사고요. 네. 2등은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 네. 3등이 중국 회사입니다. JCET, 장천과기라는 회사고요. 어. 글로벌 톱 10 중에 7개가 대만 회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사 생태계 자체가 파운드리의 어떻게 보면 외주 가공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TSMC의 낙수 효과가 큰 거고요. 이제 대부분 대만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도 최근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해서 많이 따라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탑 10 안에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고요. 네, 삼성도 아마 글로벌 한 12등 정도 될 겁니다. 아까 모두에 네네. 오사치라는 네네. 이제 풀이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한 번만 더. 네. 왜냐하면 용어를 저렇게 쓰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네네. 뭐지 오사트가 뭐지 이렇게 하죠.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어셈블리? Test. 그러니까 조립과 테스트.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을 서비스해 주는 위탁, 거죠. 아웃소싱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약간 러프한 돈이 안 됐죠. 네. 돈이 안 네, 됐죠. 왜냐하면 메모리는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돼 있고 그래서 마진이 박하죠. 그런데 네. 시스템 반도체는 칩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전공정에 요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자기한테 맞춤을 요구하는데 네. 후공정 쪽도 자기 칩에 최적화돼서 맞춤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첨단 후공정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후공정 쪽을 보는 게 맞죠. 뭐 네. 직역하면은 진일보한 네네. 패키징. 그렇죠. 맞나요? 이제 기존에는 그냥 단독 주택 짓는 수준의 어떤 조립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IFC, 여의도 IFC 같은 복합몰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하고 디램 아파트가 같이 붙어서 있는 구조죠. 철고를 잘 넣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네. 한국, 우리나라 반도체 패키징 대장주 하나마이크론? 네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원래 한미반도체 아니고? 한미반도체 장비 회사고 이 회사는 오사드 업체고요. 네. 이미지가 이제 이영수 대표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뭐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네네. 자, 하나마이크론. 네네. 어떤 기술력이 있길래 이 회사만에? 일단 뭐 국내 오사드 업체 중에 그래도 거의 탑2라고 보면 하나마이크론하고 SFA 반도체가 그래도 규모도 되고 네. 업력도 오래되고 이제 이런데
문제는 이제 메모리 쪽에 치중돼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회사들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뜨면 네. 결국 오사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1,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 테스트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AP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RF 칩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사실은 TSMC의 코버스라는 기술이 이제 그 엔비디아 A100이나 H100 같은 2.5D 구조를 만들잖아요. 네. TSMC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GPU하고 인터포저를 붙이는 거는 직접 인하우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포저하고 그 HBM 붙이는 거, 그리고 그 인터포저 밑에 플립칩 BGA까지 붙이는 거. 네. 그러니까 C하고 W는 직접 하고 W하고 S는 외주를 줘요. 그래서 그걸 ASE가 하고 있고 M코가 요걸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 향해서 보면 그 인터포저하고 플립칩 BGA 요 가공을 하나 마이크론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뭐 상당히 확정적인 농후한 확정적이진 가능성. 않는데 굉장히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있어요. 업계 쪽에서.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포인트는 거기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아침에 그 뭐 엔비디아 뭐 실적 나오면서 쭉 나왔던 것 중에 이제 4만 달러짜리 칩, 그 H100 얘기하는 네네. 것 같은데, 뭐 네네. 한화로 5,300만 원, 칩 하나에 5,300만 원. 네, 칩 한 개. 지금 챗GPT가 그때 네. 얘기했지만 뭐 네. GPU 이런 게 한 10,000개 네, 붙인다. A100 1만 개 들어갑니다. A100 1만 개. 네. 얼마야? 뭐 5,300만 원에 그러니까 대충 나오겠죠? H100이 5,300만 원이고 A100은 한 2천만 원 합니다. 2천만 원대. 네. 그죠? 자, 그런 걸 네. 이제 4배 생산을 늘린다고 네네. 엔비디아가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같이 이제 뭐 엄청나게 좋아지죠. PO라는 네. 뭐 주문이 엄청 들어오겠군요. 네, 그렇죠. 삼성도 거기에 맞춰서 HBM 확대 전망에 우리 하나마이크론도 그래서 네, 주가가 뛰는 맞습니다. 거구나. 왜냐하면 이게 계속 쇼티지예요. 네. 지금 TSMC 코어스도 쇼티지고요. 그리고 그 쇼티지 때문에 이제 삼성 쪽으로 또 오는 거거든요. AMD나 엔비디아도.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삼성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아, 네. 잘 잡아야 될 텐데. 네. 삼성 이외의 고객사라면 뭐 SK 하이닉스 텐데. 네네. SK 하이닉스 쪽 동향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쪽을 계속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HBM3 요게 4세대 제품이고 제일 고부가예요. 요걸 독점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9월에 요걸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요걸 이제 진짜 할지 못할지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HBM뿐만 아니라 TSMC 코어스 같은 거를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아이큐브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큐브하고 코어스는 거의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턴키로 해줄게 라고 AMD에 제안을 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국내 서프라이 체인에 엄청나게 영향이 갈 겁니다. 아마 주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9월입니다. 그래서 9월 달. 네. 그럼 대부분 9월에 뭔가 많이 결정이 될 거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시다. 네네. 올해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실적을 얼마 정도로 지금 네, 올해 매출 시원하네. 1조 1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1조 1,000억? 네,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9,400억, 네네. 9,500억 정도네. 그렇죠. 9천억 중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대만의 ASE 같은 포지션을 삼성에서 가져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그게 된다 그러면 한 50% 업사이드는 보입니다. 그러게요. 하나마이크론 얘기하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갑자기 네네. 솟는데 네, 왜냐하면 빡 뛰네. 엔비디아가 너무 쇼킹했잖아요. 실적 자체가. 그렇죠. 슈퍼 서프라이즈. 네, 이런 서프라이즈 저는 이렇게 큰 회사가 이런 서프라이즈 내는 건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2분기 컨센서스가 112억이고 아 저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112억 달러면 너무 높게 잡았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정말 과거에 최고 사이클 좋을 때 분기 매출이 90억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112억 달러로 잡았으니까 와, 너무 그 90억 과하다. 달러 할 때가 아마 네. 그때 아니에요? 비트코인 맞습니다. 최고할 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135억 달러 나왔어요. 아, 그리고 EPS가 컨센이 2달러라서 너무 높다. 네. 이거 그런데 2.7달러 나왔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번외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정리하자면은 네네. 어쨌거나 그 이런 뭐 공급망에 네네. 있어서 AI 그쪽에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에. 네네. 그래서 좋게 보는데 아까 네네. 포인트는 삼성 삼성향입니다. 네. 삼성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삼성이
아이큐브와 HBM3 양산을 성공하면 어, 하나 마이크론도 크게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인데 네, 참 대단한 네, 뭐- 1,500조짜리 회사. 네, 1,550조인가요? 네. 네, 그 정도죠. 네, 삼성전자 4개. 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는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면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네. PR이 100배, 200배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어.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서 향후 실적 그 PR 전망치가 30배로 낮아졌어요. 확 낮아졌죠. 네. 어. 그 EPS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경우를 저도 거의 처음 봐가지고 하여튼 놀라울 따름인데.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 네. 젊은 분들 표현에 이제 찢었다. 네, 그렇죠. 약간 갓비디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갓비디아가 이제는 돼버렸네. AI 혁명에 대해서 아무도 딴지를 못 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걸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 이건 숫자로 확인이 조금 되는- 연관 짓자면은 이혁 네네. 대표도 이제 네. 가끔 언급하셨고 저도 오늘 개장 전에 했지만 네이버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이렇게 그 디스카운트가 심할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AI라는 게 처음에는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다가 결국은 탑3 안에 못 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검색바, 요렇게 검색바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구글로 하고 구글하고 야후도 거의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고 몇 개로 재편이 되고 그리고 모바일 시대도 보면 우리 그 메인 화면의 앱에서 그게 못 들어가면 아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도 처음에는 막 여러 개 써볼 거예요. 사람들 호기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제일 편한 거 한 두세 개 쓸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기 안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네이버가. 그게 아닐 텐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AI라는 우리가 거는 뭐 서로 얘기한 적은 네네, 그렇죠. 없지만. 네. 그 AI라는 거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만약에 AI 독립을 하지 못하면 그냥 플랫폼 시대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그러게.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회사를 키워야 될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네. 키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견제하잖아요. 이게 네네. 오히려 뭐 독점적인 언론의 그 잣대로 자꾸 보고는 정치 이슈도 좀 있고 네, 그렇죠. 네. 희한하게 분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 독점 사업자가 맞는데 네. 이게 AI로 보면 거의 뭐 독립 장군이죠. 미국 빅테크에 대항하는. 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네네. 넘어가서 이 AI뿐만 아니라 뭐 IT계의 점진적인 그 뭔가 이슈들이 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엔비디아가 이제 포를 쏘아 올렸으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마존 주가도 이제 상향을 네네. 더블로 시키고 네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가만히 있겠나. 그렇죠. 뭐 테슬라 다 이제 빅테크가 저기 하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네. ARM이죠. 영국 회사인데 이 네네. 회사가 다음 달에 상장합니다. 미국 네네. 나스닥에 그죠? 네. 요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제 그 어떤 자체 설계 쪽 생태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AI라는 게 다 자기 서버에 있는 AI에 트레이닝을 시키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거냐의 그렇죠. 설계의 이제 차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쓰고 아니면 AMD GPU를 쓰는 건데 이게 데이터 트레이닝이 끝나고 이게 AI 서비스가 붙을 때 그러니까 추론을 얘기들이 하기 시작할 때는 이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설계를 하려면 칩리스 생태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RM이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도 IP 관련 비즈니스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이런 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저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가 반도체 설계 쪽에서 거의 괴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슈퍼 천재라는. 국내 아니요. 짐 켈러라는. 외국사구나. 네. 근데 짐 켈러하고 요즘에 국내 업체들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짐 켈러가 한 일이 뭐냐면 애플 AP 있잖아요. 설계했고요. 그리고 그 AMD가 원래 망할 뻔했거든요. 네. 인텔한테 밀려서. 근데 그 우리 멀티코어라는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짐 켈러가. 그리고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칩도 설계했고요. 그리고 인텔 지금 사파이어 레피드 나오잖아요. 네, 요것도 설계해 놓고 나갔습니다. 짐코어. 짐 켈러. 짐 그러니까 뭐그 사람 이름까지 제가 외워야 네, 될 거 짐 아니에요? 켈러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런데 짐 켈러의 회사가 이제 벤처 회사인데요. 네. 텐스토렌트라는 회사인데 LG 전자가 요 AI 반도체 협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1억 달러 펀딩했거든요. 네. 텐스토렌트. 여기 70%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50%가 현대차 그룹이 들어갔고요.
30%를 삼성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좋은 그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동시키느냐의 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네. 우리나라가 과연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반도체 설계 쪽이 우리나라가 너무 취약하잖아요. 네. 요게 여기서 예전에 우리 2002 월드컵처럼 거스 히딩크 같은 칩 설계 쪽에서 거스 히딩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짐 네. 켈러가. 네. 그러니까 정말 천재는 천재거든요. 이 사람 은 어. 엄청난 천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무어, 뭐 젠순황, 짐 켈러까지 이제 IT 네. 쪽에 이름을 배워야 돼서. 우리 원래 메모리 할 때는 심플한데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